그러면 애정하는 팀은? 제일 좋아하는 거는 혜태. 정말요? 과자가 이렇게 딱 있는데 롯데는 조그맣게 보일동 말동 해가지고 롯데 제과 이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한참 사 먹다 보니까 롯데 거더라 이게. 근데 그 연봉 산정 기준표가 있거든요. 기준표는 제가 김봉현 선수 다음이에요. 항상 한 번은 내가 김봉현 그 선배보다 많을 때도 있었어요. 거의 그 연봉 산정 기준에는 1, 2등. 부산이 고향이세요? 네. 그러면 애정하는 팀은 롯데? 제일 좋아하는 거는 혜태. 정말요? 왜요? 혜태 정신내기 프로다. 왜 그러냐? 15명의 선수를 가지고 프로야구 창단한 것이 코미디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때마다 광주 일구 정도였지. 지금은 광주 상고라든지 무슨 이렇게 서너 팀이 있을 때 아니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 외부에서 다리고 오고 이러는데 외부에서 뛰어난 선수를 잡아올라 해도 못 잡아와. 돈이 없으니까. 왜 돈이 없느냐? 프로야구 구단 출범할 때에 혜태 타이거스의 산미 슈퍼스타하고 비슷하게 자본력이나 모든 부분에서 가장 제약한 부분이었어요. 떨어졌죠. 빙그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충청도에는 세강고등학교하고 하나밖에 없어. 전남 북일에서 만들 때는 대구 사람들이 많이 가 있어. 빙그레 이글스는 삼성 라이온스 2군이야. 또 삼성 라이온스 협조가 없었으면은 빙그레 야구단은 탄생도 못하고. 그때를 추억해 보면 저는 아주 어렸을 때였는데 혜태 것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롯데 거나 삼성 거는 쳐다도 안 봤어요. 그때 에피소드를 보면은 과자가 이렇게 딱 있는데 위에 그 뭐 브랜드 이름은 예를 들어서 뭐 더 맛나 뭐 이렇게 해놨으면은 롯데는 조그맣게 보일동 말동 해가지고 롯데 제과 이렇게 네네. 해놓은 거야. 그 야구 팬이 그래. 김 의원님. 이놈들이 말이지 맛있게 먹었는데 한참 사 먹다 보니까 롯데 거더라 이거. 그다음에 이번에도 하면서 보니까 혜태가 이런 그 기반에서 어떻게 해서 9연패 10연패를 했냐.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신력입니까? 정신력과 팀워크, 정신력 똘똘 뭉쳐있고 서정환 같은 이런 친구를 극적으로 데려온 거. 아까 내가 말씀드리려고 그랬지만 좀 더 아껴놨다 나중에 이야기할래요. 네. 아니 지금 얘기하시죠. 아니 그러면 김서식 전설께서 보시는 당시에 서정환 선수의 장점은? 서정환의 장점은 여기 옆에 있지만 특별하게 뭐 있은 건 없어요. 역시 독버섯 해설. 예. 그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뛰어난 서정환은 아니었어요. 예. 삼성 라이온스에 들어가가지고 개막하고 난 이후에 한 4대 경기를 하고 쇼스탑을 나갔다가 나중에 오대석이한테 밀려가지고 그 시합 못 나가고 있을 때 혜태에서 콜을 한 거예요. 대구 사람이니까 광주에 올 이유가 없어. 사실은 올 이유가 없는데 이래 온 거는 서정환하고 서영무 감독하고 같은 서씨 종친이고 자영화하고에 또 오면서 더 키스톤 프레이가 아주 멋지게 되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때에 우승한 거는 현금 트레이드를 잡아가지고 효과적으로 1억 2천만 원어치를 빼먹은 서정화이를 다리고 온 것이 신의 한 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약간 독버섯 해설이었는데 마무리는 좋았습니다. 그러면은 서정환 전설에게 오대석이란? 오대석 선수가 대학 졸업하고 왔기 때문에 이제 어린 나이고 한국 최초로 선배님 아시겠죠? 사이클링 히트를 오대석이가 쳤습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선배 같으면은 그렇지. 제가 좀 열심히 해서 이길 수 있는데 나이가 한참 어린 후배인데 그렇지. 이길 수가 없죠. 그 마음 자체는 이제 떠나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뭐 오대석 선수에 대해서는 저한테 고마운 사람이죠. 그렇죠. 인생을 바꾸버린 사람이잖아요. 삼성 라이온 시절에 보니까 경기 수가 47경기밖에 80년대에 안 나오셨어요. 물론 이제 출장을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타율도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혜태로 이적하면서 98경기를 나오면서 점점 올라갑니다. 이제 저는 이제 조금 이제 다른 기록도 좀 보겠습니다만은 전 눈에 띄는 게 출루율입니다. 출루율이 계속 3할대였어요.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화려하게 치고 막 홈런 치고 막 뛰어다니고 이것도 좋지만 무조건 살아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살아나가는 것을 잘하신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타율이 별로 높지도 않은데 출루율이 높다. 나가면 어떻게든 살아나간다는 거잖아요. 일루로 열심히 뛰어간다는 거 치고 난 뒤에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원래 포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몸에 오면 피하지 않고 이 독종이 맞아버린다든지. 셋 중에 어느 게 많았습니까? 원래 좀 많이 했고 타율이나 이런 거는 이제 연봉 계약을 딱 하면은 제가 뭐 타율도 안 홈런도 많이 없고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연봉 산정 기준표가 있거든요. 기준표는 제가 김봉현 선수 다음이에요. 항상
한 번은 내가 김봉현 그 선배보다 많을 때도 있었어요. 거의 그 연봉 산정 기준에는 1, 2등을 내고. 오시면은 네. 예, 선수 출신 같은 경우는 기록을 다 보는데 눈에 띄게 출루율이 높아서 왜 이렇게 출루율이 근데 이제 출루율이 높다는 건 이제 김소식 전설께서 말씀하셨지만 몸에 오는 공이 오더라도 피하지 않아 버렸다는 거거든요. 저는 피했습니다. 피했어. 86년도에는 도루도 43개 1위였습니다. 도루는 그때 부동의 1위가 김일권 선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가 김일권 선수가 부상이었습니까? 김일권 선수는 이제 다른 팀으로 가가 있을 때고 청보 이제 이게 도루라는 것도 일단 출루율이 높아야지만이 도루를 당연하죠. 할 수 예. 있잖아요. 당연하죠. 많이 이미 나가야 되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해에는 제가 1번을 쳤을 거예요. 그 해에는 이제 그러니까 많이 이제 출루할 기회가 많았죠. 도루 했는 해에는.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김소식 전설이 정통 우한파 에이스였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언제였습니까? 학교 다닐 때는 공부도 잘하고 야구도 잘했어요. 동문들 만나면 꼭 그런 얘기를 하는데 중학교 때 교내 야구대회 할 때에 우리 팀이 우승을 했어. 우리 반이 선배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야구를 시작했어. 그러니까 부산고등학교 들어가서 부산고등학교는 내가 있을 때 야구 구력 29년밖에 안 됐을 때인데 처음으로 전국대회 두 대회를 우승을 했어요. 거기에서 내가 MVP 해가지고 우수선수상을 받고 이렇게 하던 그 시절이 어떻게 본다면은 전성기고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본격적으로 야구를 시작해가지고 상업은행에 야구팀만 생길 때 스카우트 1번으로 스카우트 파등을 휩쓸리가 도망도 다니고 숨어 다니고 이런 또 역사도 있었죠. 이 정도면은 대학을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연세대학하고 고려대학에서 서로 오라 그랬어요. 집안 형편도 그래 넉넉하지 않고 하니까 은행에 그 대신 졸업생 우리 동기들 5명 같이 다 받아주는 조건으로 사업은행에 다 들어갔죠. 본인 인생으로 봤을 때는 김소식 전설은 대학을 가고 싶었습니까? 그때는 실업 야구가 은행이나 주로 많았기 때문에 예. 굳이 대학을 선호한다기보다는 그냥 졸업하고 실업팀으로 가는 게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4, 5년 선배들부터 이제 대학을 가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뭐 당연히 야구 잘하면은 실업팀으로 가는. 실업팀 못 가면은 대학 가는. 그때는 김소식 전설은 야구의 그 실력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는 그 해에 투수로서는 넘버원이었어요. 스카우트 제1호.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선동열급이죠 그 당시. 예. 그 당시 이 체구가 체격이 이렇게 크신 분이 별로 없어요. 예. 키도 거의 예. 크셔가지고 선동열 비슷한. 근데 왜 은퇴를 빨리 하신 겁니까? 일찍 그만뒀어요. 그만둘 때에 생각하니까 이 야구 해가지고는 그 당시 하더라도 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거 해가지고 내가 은행 지점장이나 한번 하고 그만두겠느냐. 내가 명예를 가지고 산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평생 이걸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도 그만둔다고 할 때는 정감독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상무한테 이야기해서 상무한테 갔더니 나 유병마이도 니보다 선배인데 아직도 하고 있는데 네가 왜 그만두려고 그러냐고. 네가 그만두고 난 뒤에 네 은행에 있으면서 내 있을 동안까지는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내가 이런 식으로 막 막말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정 그렇지 안 된다면은 야, 너 은행 그만둬도 좋다. 그래가지고 그 야구를 은퇴를 한 거죠. 보통 선수들이 군대를 갔다 오면은 은퇴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26, 27세가 돼요. 군대 갔다 오면.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은 신인이죠, 신인. 그렇죠. 근데 그때는 왜 간둘라 하면은 빨리 자리를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운동을 더 이상 해봤자 미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빨리 간두면은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빨리 배우면은 지점장까지 상무까지 그리고 그 당시 60, 70년대의 직업 중에 은행원이 1위였습니다. 제가 94학번인데 예. 저희 때도 조교실로 예. 농협이나 광주은행 지원서가 왔어요. 그러면은 공부 잘하는 사람 위주로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포스코 있을 때 간둘라고 하는 해에 간둘라고 그러니까 프로가 딱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거였구나.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좀 버틸 걸 그랬나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전혀 안 한 게 그만두려고 할 무렵에 69년도에 시즌 끝나고 난 뒤에 그 우리 집에서 집합을 해가지고 야구 전체가 앞으로 사업은행 야구팀은 김소식한테 맡기겠다. 내 위에 선배가 유병만 씨가 있는데 야구 담당 상무가 부산 상무 출신이야. 이분이 어느 날 가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부산 상무 후배 선입을 한 게야. 약간 지금 느낌이 왔습니다 지금. 느낌이 왔어요 지금. 네 보고 감독을 시켰다고 장 감독한테 내 보고를 받았다. 그런데 네가 알다시피 은행이라는 거는 연공 서열의 위주다. 선배가 먼저 하고 네가 후배니까 네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 병만한테 양보하래서 아유 100번 하겠다 그랬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고 그 다음 해에 은퇴를 버린 거지.
지금 혹시 그 선택을 후회하십니까? 83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프로야구 해설을 했지만은 그 전에는 KBS에서 수시로 전국 고등학교 야구 대회를 하면은 내 은행 대리를 해가지고 교환 시간에 막 결제하는데 전화 와. 아니 내일 그 시합이니까 꼭 좀 해설해달라고. 그래 뭐 야구는 뭐 내가 좋아하는 야구인데 이래 야구 해설을 하고 심심풀이로 하면은 뭐 안 되겠느냐. 야구를 놓은 것도 아니니까. 그렇지. 예, 야구 해설하면서 나는 그렇지. 또 은행에서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네.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 프로야구도 생기고 난 이후에도 결과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고 그다음에 12년 동안에 칼럼을 썼어요. 야구로 인한 어떤 부족한 부분은 더 만약 생각 가진다면은 나쁜 놈이고 이영일 사무총장이 KBO 사무총장 할 때 불러가지고 갔더니 KBO의 홍보부장으로 네가 오면 안 와. 되겠나? 그래서 나는 안 간다고. 그 이후에는 뭐 MBC하고 롯데에서 네. 투수 코치로 와달라 이런 이야기는 여러 번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그룹에 있을 네. 때도 사실은 잘 나갔죠. 은행 대리로 있다가 국제그룹에 종합무역상사에 스카우트 해가지고 과장, 차장, 부장하고 프로스펙스 영업부장 하면서 덩덩거리고 네. 일본말 한마디도 못하면서 일본 출장을 가서 100몇십만 불 지고 원단 사오고 뭐 이렇게 할 때니까 나는 야구뿐이야가 아니었어요. 지금 보니까 맞아요. 확고한 본인의 꿈이 있으셨고 그 꿈을 위해서 가시다 보니까 이제 야구는 어떻게 보면 좀 즐기면 되는 것이고 내가 놓치만 않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랑인 거도 지금 그러니까. 내가 유격수 때 이종범급이었다. 저는 이제 쉽게 잡는데 이종범이는 아주 쉽게 잡아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네. 뒤에서 아니 하고 물어보는 못난 감독 만나가지고 한 2년 동안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팀 분위기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제가 잘 이끌지 못할 것 같아요. 어느 감독도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감독은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